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연료전지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화학공학과의 권정훈 교수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화학공학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자원화학공학과는 에너지자원융합공학 전공과 에너지화학공학 전공이 통합되어 2023년부터 새로운 학과의 명칭인 에너지자원화학공학과로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과에서는 에너지 자원 및 화학공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먼저 쌓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 분야, 자원, 화학, 소재, 그리고 플랜트 분야까지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다음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원 및 화학공학 산업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하여 최종적으로는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진출할 수 있는 사회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물 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원, 정보, 통신 분야부터 석유 산업, 그리고 탄소 포집, 저장, 더 나아가서는 나노 화학, 바이오 소재, 웨어러블 의류나 센서 분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 분야까지 폭넓은 사회 진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 공학대학 에너지자원화학공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차세대 바이오 연료전지의 개발을 주 연구 분야로 다루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나노바이오의 에너지 전극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전극을 효과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계면을 디자인하거나 또는 전극 자체를 최적화하는 분야가 가장 우선순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에너지 소자를 에너지 하베스팅을 할 수 있는 용도, 그리고 에너지를 컨버전할 수 있는 용도,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야들이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합체돼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에너지 형태를 새로 개발하는 분야도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극이 개발되게 되면은 차세대의 다양한 에너지 소자에 응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다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물질 또는 나노 물질을 이 에너지 전극에 포함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전극으로서 저희가 응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웨어러블한 센서, 그리고 바이오 스탬프 등으로도 응용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압력 센서, 그리고 어태처블한 컴퓨터 상태, 그리고 이런 신경 자극기까지도 응용을 계속 연계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메인으로 말씀드릴 고성능 바이오 연료전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 연료전지는 1964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 동안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연구들 중에서 일부를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얀 기반의 탄소 나노튜브의 바이오 연료전지부터 면섬유 기반 그리고 면직물 기반까지 확장하면서 바이오 연료전지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연료전지의 형태 또는 성능 그리고 안정성이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연료전지가 무엇인지 연료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연료전지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연료전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존의 연료전지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기존 연료전지의 촉매를 이용하는 대신에 생체 촉매인 효소를 이용한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또한 이렇게 생체 촉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퓨얼이 연료가 포도당입니다. 인체 내에는 포도당이 아주 무한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료를 따로 공급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에너지 소자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료전지는 매우 쉽게 작동시킬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만드는 소재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극과 양극 두 개의 전극만을 이용하여 이렇게 포도당 안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산화와 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매우 편리하고 사용하고 싶은 소자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바이오 연료전지들에는 다양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전력 생산량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적게는 수 마이크로와트부터 수 미리와트까지 또 더 낮은 바이오 연료전지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성도 며칠간의 그런 안정성이 아니고 뭐 몇 시간 또는 몇 분 정도에 그치는 그런 낮은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 바이오 연료전지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극 자체를 몸 안에 이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식했을 때 뭔가 유체의 흐름에 의해서 부러지거나 또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극 자체가 유연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는 이러한 분야로의 연구가 매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체 적합성입니다. 몸 안에 이식했을 때 뭔가 외부와의 문제점, 그 내부 안에서의 문제점도 또한 고려를 해야 돼서 생체 안에서의 적합성을 먼저 평가를 한 다음에 적합성에 문제가 없을 때 바이오 연료전지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폴리머라고 해서 모든 폴리머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체 적합성을 지니고 있는 폴리머, 그래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그래서 적합성 테스트에서 평가가 된 아이들만을 바이오 연료전지의 전극에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로 인해서 실용적인 활용 가능성에는 일부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바이오 연료전지의 구성입니다. 조금 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연료전지는 딱 두 가지, 음극, 양극 두 가지의 전극만 있으면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음극 전극에서는 포도당이 글루코노 락톤으로 산화되면서 전자를 생성하게 되고 이 전자가 양극 쪽으로 통과하면서 산소가 물로 환원되면서 여기에서 전력이 생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면서 포도당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전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연료전지를 잘 만들 수 있으면 높은 성능, 높은 안정성도 함께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도성도 높아야 되고 또 전극 자체의 유연성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이 되고 이러한 고전력, 고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친환경적인 인체 삽입형 의료용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매우 필요한 에너지 소자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오 연료전지가 개발되고 나서 이러한 다양한 응용 분야로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인슐린 펌프입니다. 그리고 약물 전달 시스템, 그리고 심장 박동기, 그리고 청각장치, 신경 자극기부터 요실금기구 또는 골성장 자극기까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 메디컬 디바이스로의 응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탄소 나노튜브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연료전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나노튜브가 무엇인지 알아볼 건데요. 탄소 나노튜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그라핀의 한 겹이 둘둘둘 말려있는 단일벽 형태의 탄소 나노튜브. 두 번째는 이런 그라핀 나노 형태의 여러 층이 이렇게 말려서 있는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이 중에서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를 기반으로 한 다른 탄소 나노튜브 포레스트를 먼저 제작을 하고 여기로부터 시트를 뽑아서 이런 형태의 시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 시트 형태를 꼬게 되면 이렇게 A, B, C 타입처럼 다양한 형태의 얀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얀이 바로 에너지 전극의 소자로 이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탄소 나노튜브의 여러 가지의 장점들 중에 첫 번째,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고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스크롤링을 여러 형태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전극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이 전극을 탄소 나노튜브를 기반으로 한 전자소자 또는 전자재료의 호스트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섬유형 탄소 나노튜브의 지지체가 되겠습니다. 이 지지체의 장점 중에 한 가지는 바이스크롤링의 얀을 만들 때 이렇게 내부에 원하는 물질을 트래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효소를 이 안에 넣고 싶으면은 이 효소를 사이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트래핑한 구조로 얀을 제작할 수도 있고, 원하는 물질이 만약에 효소가 아닌 기능성 나노 입자라면 기능성 나노 입자를 충분한 양을 로딩하여 이렇게 트래핑할 수 있다는 좋은 과학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적인 탄소 나노튜브를 바이오 연료전지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자체의 소수성입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아주 강한 소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 기반의 효소를 그 위에 올리는 데에는 아주 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소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을 만났을 때는 바로 용액 내에서 뭉침 현상이 일어나고 전극의 이 시트가 깨지는 그런 형태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도성 고분자 P'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탄소 나노튜브의 표면을 코팅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탄소 나노튜브의 성질이 소수성에서 친수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를 만들게 되면은 이것은 바이오 일러전지에 전극으로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용액 내에서 형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고, 에너지 저장 능력도 있고 생체 적합성 또한 보유하고 있는 아주 좋은 바이오 일러전지의 호스트로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탄소 나노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일러전지의 음극을 제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 안에, 용액 안에 탄소 나노튜브 시트를 보유한 다음 이렇게 모터의 끝 부분에다가 시트를 고정시키고 한쪽 방향으로 꼬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바이스콜링이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이 왼쪽에 있는 양이 가운데 있는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찍은 이 이미지와 같게 만들어집니다. 이 이미지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음극전극과 양극전극 안에 엔자임이 트래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전극의 표면과 단면 이미지를 보시면 표면도 단면도 둘 다 매우 포러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단면 이미지를 보시면 단면에 이렇게 레이어가 반복적으로 교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 층은 탄소 나노튜브이고 나머지 한 층은 용액, 즉 엔자임을 포함하고 있는 층입니다. 또 한 층은 탄소 나노튜브의 번들들, 그리고 나머지는 엔자임, 탄소 나노튜브, 엔자임,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스트럭처가 교대로 작동을 하면서 엔자임의 전자 전달의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구조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바이오 일러전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연료전지의 전극 최종 파워값입니다. 전력 생성 성능을 보시면 2.18mW 정도가 단위 면적당 나왔습니다. 그래서 2mW 정도면 바이오 일러전지에서는 사실 매우 높은 전력 성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2mW가 넘는 이런 높은 파워를 제공할 수 있었고, 또한 이 바이오 일러전지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매우 초소형이기 때문에 이 작은 바이오 일러전지를 이런 니들 타입, 저희가 병원에서 꽂는 그런 니들의 주변에다가 트위스팅 구조로 감싸게 되면은 이렇게 헬리칼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리칼 구조를 만들어서 인체에 어떤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주사기를 꽂으면서 동시에 바이오 일러전지가 몸 안에 이식될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식의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이 전력 성능을 단위 면적당 높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물 형태를 만들어서 고성능의 고순수한 전력을 제공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우분 타입을 만들어 저희가 야한 일렉트로드를 여러 개로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물 형태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니들 형태로도 가능한 특별한 형태의 바이오 연료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내용은 섬유형 탄소 나노튜브 전극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전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 포레스트로부터 시트를 만들고 시트로부터 탄소 나노튜브의 섬유 형태를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쳤는데요. 이런 경우는 커머셜하게 판매하는 그냥 일반적인 탄소 나노튜브를 그대로 이용한 경우입니다. 즉 실제적으로는 구하기가 매우 힘들고 탄소 나노튜브 자체를 저희가 고성능의 높은 정수기 농도들을 갖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를 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상용화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탄소 나노튜브이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으로 바이오 연료전지를 상용화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점에는 매우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탄소 나노튜브의 파이버의 섬유가 20에서 3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다이아미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전극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점점점 금의 양을 증가시키면서 로딩 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이 표면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20번의 그 바이레어스로 점점 더 많은 양을 증가시킬수록 표면이 다음과 같이 덴스한 형태로 높은 밀도를 갖고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고, 이 형태에서 단면을 잘랐을 때 그 단면을 보시면 이 단면에 있는 CNT의 번들이 다 이렇게 살아있을 정도로 매우 포러스한 스트럭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형태에서의 금 나노 입자가 얼마나 로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금 나노 입자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까지 고르게 금 나노 입자가 로딩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은 탄소 나노튜브이지만 실제 금속의 성질을 지닐 만큼 높은 전도성을 보유하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의 전극을 호스트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극 위에다가 저희가 이러한 전극을 만드는 방법에서 전극 제작 방법은 탄소 나노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금 나노 입자를 올리고 그 위에 단분자 링커를 이용해서 결합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금 나노 입자 단분자 어셈블리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셈블리의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매우 쉽게 금 나노 입자를 계속적으로 로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번의 로딩을 했지만 예를 들어 더 많은 양으로 30번, 40번, 50번으로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은 양의 금 나노 입자가 로딩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높은 전기 전도도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험적으로 측정한 것처럼 20바이레이어까지의 그 나노 입자를 로딩했을 경우에는 6100 Gm/cm의 매우 높은 고전도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극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탄소 나노튜브 섬유 기반의 바이오 이로진지인 경우에는 전력 생성뿐만 아니라 구동 안정성도 향상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며칠에 급급했던 그런 안정성이 지금 보름 정도의 시간 동안에도 83%의 현재의 초기의 그 전력 생성량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실험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이로진지를 만들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응용 분야 중에 심장과 바로 연결해서 심장의 페이스메이커를 연결하여 페이스메이커의 전력 구동원으로서 이 바이오 이로진지를 다이렉트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인 점이고 이렇게 되면 생체 이식형 바이오 이로진지의 전극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섬유형 그리고 직물형의 바이오 이로진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 이 옷의 면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면 중에서 하나의 가닥을 풀어서 면섬유를 만든 것이고 이 가닥이 여러 가지가 합쳐진 면직물 이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바이오 이로진지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섬유형 전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유형 지지체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인데요. 먼저 기존에 알려져 있던 평판형 그리고 3타형 지진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다공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다공성이 있더라도 매우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다공성의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흡착량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도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물질을 로딩을 하더라도 제가 100을 로딩하면 결국은 10 또는 10 이하의 물질이 로딩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많은 양을 로딩할 수 있으면서도 다공성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유연한 섬유형 지지체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유형 지지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면 계지를 통해서 입자의 높은 흡착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다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에너지 소자의 전극으로 활용하는 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도성 면섬유 위에다가 어떻게 전도성 면섬유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비전도성 면섬유 위에 계속적으로 금 나노 입자를 로딩하게 되면 이렇게 표면뿐만 아니라 이 면섬유의 내부까지도 금 나노 입자가 충분한 양으로 로딩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미지로 보신 것이 오른쪽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로딩하지 않은 순수한 같은 면섬유가 지금 제일 위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 위에다가 금 나노 입자를 로딩했을 때 다음과 같이 아래 이미지가 됩니다. 금빛을 띠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금 나노 입자가 충분한 양으로 로딩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전극을 단면으로 잘라서 보시게 되면 내부에 금 나노 입자가 다음과 같이 유니폼하게 빽빽하게 안까지 잘 로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러한 전극은 금속의 성질을 지니고 있을 정도로 높은 전기 전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섬유들을 안 쓰고 면섬유를 썼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면섬유의 다공성 구조가 아주 효과적인 좋은 호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면섬유 자체가 친수성 섬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물질들을 로딩하기에 충분히
필요로 하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섬유는 정말 구하기가 쉽고 정말 저렴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상용화하여 뭔가 바이오 연료전지를 실제 구동하는 데 이용을 한다면 훨씬 더 상용화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면섬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면섬유를 로딩하게 되면, 면섬유 위에 금나노입자를 로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기까지의 프로세스를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저희가 에너지 소자를 적용할 때에는 이 효소 코팅이라는 이 프로세스만이 추가되면 에너지 전극의 소재가 되게 됩니다. 바이오 연료전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효소를 코팅하지만 또 다른 에너지 전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효소 이외에 전도성 고분자나 다른 형태의 물질들을 이 외에 전도성 나노입자도 로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전극 소재를 기반으로 바이오 연료전지의 음극을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음극을 제작하고 나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사실 엔자임이라는 이 효소는 어떤 것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극의 표면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엔자임을 어떤 폴리머의 덩어리랑 같이 결합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블라킹 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 주변이 다 막혀서 실질적으로 퓨얼이 안으로 디퓨전 되는 것도 막힐 수 있고 전자 전달 또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엔자임, 효소를 단분자와 함께 이렇게 결합을 시키게 되면은 사실 효소만의 어떤 링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단분자는 매우 미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효소가 충분히 로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사이에 있는 포러스한 스트럭처를 다 막지 않는, 그래서 매우 효과적으로 포러시티를 유지할 수 있는 전극의 구조를 결과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효소를 로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러스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바이오 연료전지 음극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섬유 전극 기반의 바이오 연료전지의 전력은 기존에 있던 탄소 나노튜브 섬유의 이 2.2 정도의 미리와트의 전력에서 더 나아가 3.7 미리와트까지 전력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공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전도성도 있고 거기다 고유연성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면섬유 바이오 연료전지의 전극의 개발로 인해서 단위 면적당의 전력 성능이 매우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전극도 탄소 나노튜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부리는 형태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헬리컬 스트럭처로 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부리거나 꼬더라도 그 자체에 있는 성질을 잃지 않기 때문에 금속의 성질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엔자임이 로딩된 상태에서 전극으로서의 성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바이오 연료전지의 전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면직물형 바이오 연료전지입니다. 사실 면섬유 형태의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면섬유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한 가지의 면직물 형태를 이루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물 형태의 전극이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면섬유 한 개에서 로딩되는 그 엔자임 효소의 양보다 면직물 위에 엔자임 로딩되는 그 효소의 양은 정말 급격할 정도로 크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양을 한 번에 로딩할 수 있고, 따라서 그걸로 인해서 효소 바이오 연료전지 기반의 전력 성능을 많이 높일 수 있다는 그 기대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 면직물 전극의 단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엔자임과 금나노입자가 사이사이에 박히는 이런 구조를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구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양친화성 어셈블리라는 방법입니다. 즉 성질이 다른 물 기반의 효소를 쌓는 방법과 또 유기용매상에서의 그 금나노 입자를 쌓는 방법을 레이어로 결합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물 기반의 효소가 쌓인 다음 유기용매 기반의 금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차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효소의 입장에서도 금나노 입자의 입장에서도 둘 다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쌓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극에 가까이 있는 그 효소들뿐만 아니라 멀리에 있는 효소들도 쉽게 전자 전달을 할 수 있어서 전극의 표면까지 전화 전달을 효과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비해서 일반적인 전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전극은 이 기판 위에 활성화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냥 전극에 닿아 있는 이 부분에 달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액티브한 물질이 있더라도 그 활성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친화성 어셈블리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멀리 있는 아이들 또한 많이 쌓인 아이들까지도 다 하나하나 전자전자를 참여할 수 있고 전력의 생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극 자체를 기반으로 보면은 전극에 걸리는 저항도 훨씬 더 낮아지는 그런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쌓이는 양을 충분히 증가시킬 수가 있고 또한 생체 효소의 안정성도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 기반에서도 확인하고 톨루인 기반에서도 확인하였는데 둘 다 85% 이상의 높은 안정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연료전지의 안정성 및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포도당 산화효소의 로딩과 금 나노입자의 로딩을 레이어로 쌓으면서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이런 면 섬유뿐만 아니라 면 직물까지도 그 응용 분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면 직물형 바이오연료전지가 낼 수 있는 파워는 다음과 같이 7.3mW 정도가 단위 면적당 생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전력 생성량뿐만 아니라 시간으로 봤을 때는 20일, 40일, 더 나아가 60일까지 저희가 테스트를 하였고 보시면 20일까지는 81%의 안정성 그리고 60일까지 구동을 시킨 다음에도 61%의 높은 안정성을 저희가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파트로 바이오연료전지의 미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연료전지는 다양한 형태의 전력 공급원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마이크로 믹서의 응용, 또한 나노로봇 동력장치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 센서에도 응용이 가능한데요. 심장 박동기의 전원 공급 또는 이식형 바이오 센서로도 충분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바이오연료전지의 응용 중 이식형 바이오연료전지입니다. 사실 섬유형의 전극도, 직물형의 전극도 둘 다 바이오연료전지를 이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적으로 다르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섬유형 바이오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보여드린 것처럼 니들 타입의 양극과 음극 전극을 이렇게 크로스로 꼬아서 저희가 쉬운 방법으로 이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직물 형태의 바이오연료전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런 스텐트 같은 거에 같이 바이오연료전지를 삽입하여서 쉬운 방법으로 몸 안에 이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청 내에서의 안정성도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식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라고 확인이 됩니다. 또한 특별한 장점은 저희가 만든 바이오연료전지가 음극과 양극 두 개의 전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가운데에 분리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음극 전극과 양극 전극을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이용하여 가깝게 배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일체형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식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고 초소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연료전지 중에 탄소 나노튜브의 얀 구동기 또는 인공근육으로서의 구동기입니다. 실제 인공근육으로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 구동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 전력 공급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외부에서의 전력 공급원을 내부로 넣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얀의 한 두 가지를 바이오연료전지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연료전지를 통해서 전력이 생성되게 되고 이 전자전자를 통해서 생성된 전력을 이렇게 다른 탄소 나노튜브들이 구동할 수 있는 전력으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탄소 나노튜브 구동기 안에 일부를 바이오연료전지로 구성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몸 안에 인공근육을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거에 응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바이오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생체 내에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적인 에너지 소스로서 응용이 되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응용 분야는 바이오연료전지와 슈퍼캐패시터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이오연료전지와 슈퍼캐패시터는 몇 년 전에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보고된 바는 있지만 실제 상용화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이오연료전지로부터 이게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 에너지가 동시에 저장될 수 있는 슈퍼캐패시터와 함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생성된 에너지가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이 슈퍼캐패시터를 통해서 저장되었다가 원하는 때에 이용되는 형태로 저희가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별한 슈퍼캐패시터를 다는 게 아니고 그냥 바이오 유료전지와 함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원바디 시스템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도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 소자로서의 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 유료전지의 응용 분야는 스마트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차세대 웨어러블 전자소자로서의 응용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많이 사용하시는 이 컨벤셔널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등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최신 또는 차세대 소자로서는 웨어러블한 전자소자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웨어러블한 스마트 일렉트로닉스, 그 다음에 스킨 자체에 붙이는 패치형 또는 타투 형태의 스킨 임플란터블 센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스마트 컨택 렌즈까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렌즈들 또는 스마트한 전자기기들이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미래에 이런 것들은 현실화되고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응용 분야는 초소형 그리고 이식형 의료용 전자기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지를 세 가지로 넣었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당 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식형 달팽이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장 박동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의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가 또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높은 전력 생성량입니다. 전력 생성량이 낮게 되면 너무 자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식형이라는 말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또한 구동 안정성도 매우 좋아야 합니다. 안정성이 너무 낮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높은 성능을 내더라도 뭐 하루 만에 끝난다, 이틀 만에 끝난다 라고 하면은 이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높은 전력 생성 성능뿐만 아니라 높은 구동 안정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연료전지에 대한 전극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이식형 의료 전자기기를 만들 때에는 고유연성, 고전도성, 그리고 고성능의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다 구현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전지가 꼭 필요한 상태이고, 이런 것이 개발돼야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의료용 디바이스로서의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는 바이오 연료전지의 응용 중에서도 가장 고난이도의 분야일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로봇 또는 바이오 로봇에 추진체의 동력을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전지입니다. 즉, 이렇게 몸 안을 수영하는, 헤엄치고 다니는 이런 마이크로 로봇을 만들어서 바이오 진단이나 또는 약물 전달, 그리고 삽입형 의료기기로서의 응용이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이 구동을 하면서 이 안을, 몸 안을 돌아다니면서 진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의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소스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초소형으로 저희가 바이오 연료전지를 만들게 된다면 이것과 연결하여 쉽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력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이 마이크로 로봇 또는 바이오 로봇이 구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몸 속에서는 포도당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한다면 몸 안에서도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로서의 응용도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아마 가까운 미래에 이 분야까지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저희 에너지 자원 화학공학과로 여러분이 오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특별한 궁금증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 부분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